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유튜브 우승려입니다. 오랜만에 칼라스 스피커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산 스피커들을 얘기할 때마다 저는 기준이 있는데 이 정도면 메이드 인 코리아 타이틀을 달고 우리가 아는 글로벌 브랜드들하고 섞여서 같이 활용됐으면 좋겠다. 미안하지만 그 한국제라는 이유만으로 애국심만 가지고 이렇게 끼워 넣었다가 잘못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 한국산, 이게 굉장히 좋은 한국산이다 라고 본인 마음에도 들지 않는데 그런 소개를 했다가 전체적으로 한국산 제품의 그 평에 대한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는 쪽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만든 제품, 정말 좋은 한국산은 많이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몇몇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칼라스도 그 중에 하나예요. 칼라 스피커 지난번에 저희가 아미코2도 한번 봤었고 두 제품 정도 이렇게 살펴봤었잖아요. 전에 영상 리뷰도 이제 여기 밑에 링크에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회사 특징을 미리 알려드리자면 저가로 외국산보다 싼 제품을 무조건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듣자마자 바로 되게 소리가 쉽게 나온다, 이런 스피커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향 자체가 꽤 높은 등급의 어떤 소리를 추구하는 그런 설계자이자 이 설립자가 그렇게 설정한 그런 커브와 필터와 그런 구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듦새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일단 이 스피커는 개성이 좀 있어요. 지난번 영상도 알려드렸지만, 그래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항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리자면 칼라 스피커들은 상당히 하이엔드적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칼라 스피커들의 공통점은, 스피커라는 걸 안 만들면 안 만들었지 어느 정도 만듦새, 이렇게 집에 놨을 때 인테리어적인 어떤 가치가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아미코2만 해도 굉장히 독특한 그 프랑스 어떤 패션, 어떤 패턴 같은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는, 저 그런 국산 스피커는 처음 봤습니다. 소리도 제가 하이엔드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실제 소리 가깝게 만들어내시려고 대단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이전의 국산 스피커도 조금 다른 그런 칼라스의 어떤 독특한 캐릭터라고 일단은 요약을 해드립니다. 오늘 볼 제품은 만종이라는 제품이에요. 흔치 않은 블랙톤에다가 3웨이 구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칼라스, 제가 잠깐 본사를 가봤는데 제작실이 옆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정말 독특한 포맷들의 스피커들이 많아요. 막 엄청나게 큰 스피커도 있죠. 그게 아마 20인치가 넘는, 구경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런 큰 스피커, 3웨이, 4웨이, 그 다음에 뭐 2웨이는 당연히 지난번 저희 계속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스탠드 거치형 톨보이, 다양한 스피커들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한 번씩 다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씩 거기서 잠깐 시청을 해보긴 했는데 제대로 샘티브 시청 시도 이렇게 각을 잡고 좀 들어보고 싶은 제품들입니다. 일단 이 회사 제품들 얘기는 뭐 앞서 이제 잠깐 요약을 해드렸지만, 사장님이 법학도시죠. 얼핏 생각하면 이 뭔가 이렇게 딱 기준을 맞추거나 정격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스피커도 그렇게 만드십니다. 완성을 본인의 기준에 좀 맞추지 않으면 그런 스피커는 안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잘 팔리기 위한 제품을 만드시는 분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그 뭐 저희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지만 이제 몇 가지 이 회사가 이렇게 뭐 특허, 이제 실용신안이라고 그러죠. 이제 특허나 이런 것들이 등록한 독특한 방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UCC라고 그래가지고 유닉 캐릭터리스틱 컴플리먼트, 그러니까 유닛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보정을 하는 이런 그런 필터, 그 다음에 FR 필터라 해가지고 프리퀀시를 이제 재설정하는 그런 필터, 그 다음에 PTC라고 해가지고 피크 레벨을 이렇게 트래킹하는 피크 레벨 트래킹 커브,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국산 스피커에서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뭐 그냥 이름만 멋있게 붙이는 게 아니라 사운드에서 그렇게 나타나요. 그 네트워크들을 다차로 구성하는 특성으로 소리가 대단히 단정합니다. 아주 짧게 말하면 단정하고 실제 음원의 소리를 가장 가깝게 접근해서 소리를 내려고 하는, 듣기 좋은 소리를 내는 쪽은 아니에요. 일단 음원에도 없는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서 어필하는 이런 쪽이 아니고 본인만의 세계로 실제 음원에 있는 소리에 가장 가깝게 소리를 내려고 하는, 이게 이 소리다, 원래 이렇게 들려야 된다, 여기에 접근한 그런 스피커들이 칼라 스피커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영어로 안젤로스. 전사란 말인데 캐톨릭에서 부르는 이런 이름들은 이제 하루 3번 종을 칠 때 이제 기도를 하는, 이거를 3종 기도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안젤로스라는 이름으로 이 제품에 그렇게 만종이라는 이름을 그런 의미로 붙인 것 같아요. 영문 이름은 안젤로스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부를 때는 만종이라고 부르는데 2웨이도 있어요. 원래 2웨이를 먼저 만들고 3웨이로 이제 확장시킨 새 버전이 출시가 돼서 오늘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3웨이인데 레이아웃이 독특하죠. 아래쪽에 우퍼가 있고 이제 미드레인지가 있고 가운데 이제 트위터가 있는 구조인데 그 앞쪽에다가 이렇게 리플렉싱 홀을 뒀어요.
우퍼는 정중앙인데 트위터 미드레인지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좌우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그러니까 앉은 쪽에서 보면 바깥쪽으로 배치가 되게 트위터가 미드레인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 스피커는 왼쪽으로 미드레인지가 붙어 있고 트위터가, 오른쪽 스피커는 오른쪽으로 붙어 있는,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스피커라고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UCC나 FR, 그다음에 PTC 이거에 맞춰서 만든 다차 필터 설계로 된 제품이고, 제가 전에 아미코2 같은 제품을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베이스를 패치시키는 제품, 3웨이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딱 그런 소리가 납니다. 2웨이에서는 정확한 슬로우프와 잔향이 듣기 좋게 이렇게 막 만들어낸 그런 잔향이 아닌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실제 현장의 음을 추구하는데, 거기에 베이스만 딱 패치가 된 이런 상위 버전, 대역이 더 넓고 다이나믹이 좀 더 나오는 이런 버전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제품 소리를 들어보고 이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I walk along the street of sorrow, the boulevard of broken dreams, where gigolo and gigolette. 네, 음악 들어보셨죠? 바로 느낌이 오시는 그런 소리가 유튜브에서도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아미코2 때도 칼라 스피커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도 반응이 좀 빨랐어요. 이게 실제 소리가 원래 이렇게 들려야 되냐라는 질문들도 은근히 많이 있었고, 조회수가 되게 높았습니다. 여하튼 이 제품은 거기에 베이스를 확장시킨 3웨이 버전이고, 원래도 다차 필터를 쓰시는 설계자의 입장에서 3웨이를 만드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제품의 능률은 그렇게 해서 88dB, 제가 느끼기에는 한 5, 6dB까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앰프가 파워가 좀 있어야 돼요. 볼륨이 좀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다룰 때는 적당한 앰프를 선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품질도 고급이어야 되지만 제품 특유의 탄력과 그 깔끔하게 떨어지는 마감을 잘 살려주는 그런 앰프가 필요해요. 시청을 저희가 버메스터 032로 했는데 버메스터 032야 뭐 두루두루 잘 맞는 인티 앰프기도 하지만 이 제품의 특성을 잘 살려주는 뭐 그런 특성을 잘 보여주는 앰프였다고 생각이 돼요. 기본적으로 3웨이인데 상당히 일체감 있게 나온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인상이에요. 투웨이의 소리에 베이스가 살짝 더해진 느낌. 근데 이거를 양감을 보태는 부스팅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저걸 강조한 게 아니라 대역을 그대로 늘린 그런 3웨이로 우퍼를 상당히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전적으로 트위터, 미드레인지, 베이스 이렇게 구성하지 않고 미드레인지를 위에 두고 아래쪽에 우퍼를 둔 이유도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에 대한 감안이 상당히 돼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베이스가 미드레인지와 이렇게 섞이지 않고 그러니까 전체가 일체감을 주되 양감이 이렇게 막 풍성하지 않은 요만큼만 조금 더 생긴 실제 중역에서 중역은 저 위로 떨어져 있어 나랑 혼동이 오니까 하고 위치를 똑똑 떨어뜨려 놓고 둘의 간격은 아주 빠르게 슬로프가 끊어지고 빠르게 다음 베이스로 넘어가는 그 두 단계를 넘어가는 음원들을 들어보면 투웨이에서 어떻게 확장을 시켰는지가 잘 보입니다. 제가 만종 투웨이는 안 들어봤는데 아미코2를 좀 기준으로 떠올리면서 좀 들어본 그런 바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101 이스트바운드 이 스피커를 막 클래식 전용이나 마치 좀 카톨릭 이런 성당 음악을 잘하겠지 뭐 물론 그런 음악도 잘 어울리죠. 근데 일단은 여러 음원들을 버라이어티하게 잘 올려준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들어본 4플레이의 101 이스트바운드 같은 거 자, 이 곡이 바로 이 스피커에서 베이스 다이나믹이 얼마나 탄력있게 나오는지 기본적으로 풍성하게 열리고 막 이렇게 포만감을 주는 베이스가 아니라 굉장히 깔끔해요. 나는 풍성하게 좋은데 하는 분들은 거기서 생기는 이런 풍성함을 즐기시는 분들은 그런 스피커를 가시면 되고 베이스에서 끝이 마감까지 살짝 떨려주는 그 순간까지를 단계별로 다 듣고 싶은 분들은 이런 스피커를 찾기 어렵습니다. 비싼 스피커 중에 있어요. 예를 들면 카본으로 만들거나 이 진동판을 그래서 뭐 샌드위치로 얇게 만들어서 단단하게 울리는 그런 스피커들이나 아니면 금속재를 써서 저음의 해상도를 굉장히 아주 신경을 써서 만든 스피커들 그쪽하고 계열이 같아요. 그런 저음이 나옵니다. 101 이스트바운드에서도 처음에 드러밍이 쿵 지난 다음에 둥둥둥 떨리는 베이스가 들어오면 그 부분의 그 역동감 같은 게 아주 딱 이렇게 우락부락한 근육이 아니라 잘 훈련이 돼서 아주 타이트하게 조여진 근육. 근데 근육이란 말이에요. 그 힘이 이렇게 떨릴 때마다 정교하게 표현이 되는 그런 베이스 느낌을 아주 잘 살려줍니다. 아주 그 묘한 쾌감이 있어요. 그런 느낌을 듣기에 굉장히 좋았어요. 101 이스트바운드는 저희가 풍성하고 여유롭고 넉넉한 이런 느낌으로 들려주는 그런 경우로 보통은 들었는데 아주 독특한 미드 베이스로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요 대역이 미드레인지하고 떨어뜨려 놓은 이유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둘이 섞이지 않으면서 일체감을 주다 보니까 자 고음부터 중음, 저음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는 그런 악기를 들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런 곡을 듣던 재미가 큽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들었던 그 요요마 트리오가 연주하는 바하 트리오 중에죠. 콘트라펑크 그 대위법 그 연주 거기 그 곡을 들어보면 처음에 만돌린으로 시작하죠. 왼쪽에서 그 만돌린에서 이제 저 바이올린 그다음에 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가는데 그게 딱 이 스피커 만종의 3웨이를 듣기에 요거는 트위터에서 나온 소리고 요거는 미드레인지 요거는 베이스 그렇게 옮겨가는 딱딱 셋이 끊어지진 않지만 그 세 구간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아주 정교하게 잘 드러나는 장면 이런 거 그 곡 듣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흔히 말하는 외곽선이 이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 그렇게 해서 생긴 아주 청량한 느낌 이런 거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아주 고가의 제품의 스피커들이 특수 소재 다이아몬드나 그다음에 이제 저희 유행하는 이제 이런 평판 AMT나 이런 필름 리본 트위터를 써서 내는 그런 고역이 열린 느낌을 좀 더 준다는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스피커는 상당히 고전적인 저희 시어준 유니트처럼 생겼는데 이런 고전적인 트위터 그냥 패브릭 트위터를 써서 내는 그런 소리가 청량한 느낌을 준다는 거 요새 스피커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고역 예전에 그 해상도가 떨어지는 그런 질감의 고역이 아니라 높은 대역의 고역이고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최근에 열린 느낌의 그런 트위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거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어떤 청량감 그런 고역을 들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풍성한 느낌은 그럼 과연 어떻게 나올까?
풍성함도 좀 느끼고 싶다면 그런 거는 또 안에 진동을 얼만큼 약간의 포만감을 주는 그 등급을 어디까지로 설정할 거냐. 근데 이걸 들으면서 제가 설계자의 UCC라는 부분, 유닛의 특성을 이렇게 보정하는 본인만의 방식으로 이런 곡에서 그런 게 잘 나타나는 그분이 설계한 이런 UCC나 이런 특허 필터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가 다른 스피커에서 보기 어렵게 나타나는 이런 장면이 다이애나 크롤 같은 곡에 블루버드 오브 브로큰 드림 이런 곡을 들어보면 흔하게 들리는 소리하고는 좀 다른 게 묘하게 단정하면서도 특정 대역에서는 또 떨리는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떨려주는 느낌? 그런 것들이 혼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계단이 미묘하게 어떻게 높아졌다가 단차가 조금씩 있는 느낌? 그런 걸 그대로 보여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굴곡진 그런 완만한 곡선이 아니고 계단이에요. 분명히 계단인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높고 낮음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일정한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런 계단이 아니라 높낮이가 조금 다른 계단을 오르는 그런 느낌? 그런 독특한 어떤 상하, 그리고 운행의 느낌이 다이애나 크롤의 노래에서 들렸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이 투웨이와 다른, 사실 만들기 어려운 3웨이 스피커가 이렇게 일체감 있게 나오는, 처음부터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그러면서도 뭐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스피커들도 많지만 3웨이인데 일체감을 주는, 저역을 좀 더 내려가게, 저역을 확장시키느라 3웨이로 만든 구조의 일체감, 이게 바로 요 만종 3웨이의 어떤 사운드 특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제품 가격이 400만 원대예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국산 스피커니까 싸게 만들어서 많이 팔자, 그런 목표로 만든 스피커가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제품은 동급의 400만 원대의 스피커들하고 비교해보면 이런 소리를 내는 스피커는 많지 않습니다. 품질이 높기도 하고 소리의 범용성이라든가 이렇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소리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고급의 귀를 갖고 실제 연주를 많이 들어본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소리, 그런 소리에 좀 가깝습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하이엔드라는 표현을 썼던 게 현장음에 가깝게 튜닝을 한, 그거를 만들어내려고 다양한 자사 특유의 어떤 필터들을 유감없이 투입을 해서 만든 그런 3웨이 스피커로 400만 원대의 제품을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이 4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이런 걸 생각할 때 400만 원? 이랬다가 국산 스피커의 400만 원 이게 아니라 400만 원으로 내는 스피커들의 소리의 품질을 머릿속으로 쭉 이렇게 훑어가 보면 굉장히 가치가 높은 그런 소리를 낸다고, 고급의 소리를 낸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마감도 대단히, 이게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거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맞추기 어려울 그런 품질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거보다 높은 수준의 어느 나라 제품이라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 굉장히 좀 어디다 갖다 놓기 좀 보기 좋은, 그리고 가까이서 봐도 상당히 잘 만든 그런 만듦새를 갖고 있습니다. 자, 국산 스피커를 얘기할 때 항상 그래 우리나라 거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냉정하게 이거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런 스피커 많습니다 라든가 이런 쪽을 뚫고 다른 데 없는 소리, 그러면서도 그건 즐길 수 있는 일부의,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음악을 많이 들어본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소리, 그런 쪽으로 튜닝이 된, 그렇게 성능을 부여한 그런 스피커가 바로 만종 3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저는 굉장히 좋게 들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칼라스의 만종 3웨이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